먼저 뭐 도표랑 안내문은 한 문제씩만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안 하기는 좀 그렇고,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 조심할 내용들만 짚어서 한번 보고, 다 아시겠지만 안 틀리는 문제겠지만, 그래서 안 틀리는 문제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챙겨서 이 부분도 한번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통 시험 보면 전국 정답률이 90%를 넘어가요. 도표랑 안내문은 둘 다 그래요. 근데 이 도표 문제는 한번 갑자기 전국 정답률이 60%대로 뚝 떨어졌던 적이 두 번 있거든요. 이제 그게 왜 그랬는지 그럼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재차 그게 이제 사용이 됐을 때 그게 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안내문에서 이 도표 먼저 설명해 놓고 한 문제 가볍게 풀어보고, 그 다음에 안내문 할 때 그때 안내문 얘기는 다시 하기로 하죠. 자, 도표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건 다 아시는 거겠지만, 첫 번째, 분수 못 읽으면 시험 못 봅니다. 얘가 보기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분수가 이렇게 나오면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뭐 너무 당연히. 근데 분수는 영어는 우리말은 분모, 분해, 분자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숫자로 쓸 때는 그렇게 안 쓰지만 얘네들 글로 쓸 때 분자부터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분모 씁니다. 근데 이때 분자는 뭘로 쓰냐면, 그러니까 기수로 쓰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뭘로 쓰냐면 얘는 서수로 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또 분자가 1보다 크잖아요. 분자가 1보다 크면 그럴 경우에는 얘는 또 분모에다가, 이럴 경우에는 분모에다가 뭘 붙여서 사용하냐면 뒤에 s를 하나 붙여서 이런 모양으로 이용을 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분수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2분의 1은 그래서 1second이나 a second로 써도 되지만, 2분의 1은 시험에 나오면 전부 다 뭘로 나오냐면 half로 나옵니다. a second이라고 잘 쓰지 않아요. 쓴다고 틀리는 게 아닌데 그렇게 거의 쓰지 않아서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1자리는 1 대신에 거의 대부분 a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이 나오면 얘는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a third로 나올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2는 나오면 그래서 얘는 2 다음에 third로 적히는 거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아, 얘가 분수구나 라는 것만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분수가 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항상 비교 표현이랑 묶여서 같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 표현이랑 이따 뭐 비교는 이제 세 번째 걸로 할 거니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4분의 1은 a fourth라고 쓰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4분의 1은 이거보다는 뭐가 훨씬 많이 나오냐면 a quarter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이는 편이죠. 자, 뒤에 그러면 얘는 2 fourth라고 쓸 건데 뒤에 s 붙을 거고요. 4분의 2는 없죠, 참. 그럼 3 fourths라고 적힐 거고, 그 다음에 뒤에 s가 하나 붙는데 이걸 4분의 3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시험에 4분의 3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숫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쓰면 3 quarters라고 쓰면 얘도 복수로 적히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잘 안 틀립니다. 5분의 1까지 시험에 나오거든요. 얘는 5분의 1은 그래서 a fifth라고 쓰면 되는 거죠. 당연히 뭐 2로 붙어도 상관이 없을 거고, 혹시나 불안해서 한 번만 더 해둔다면 10분의 1이면 a tenth는 시험에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등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 보고 얘가 10분의 1이라는 것만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오죠. 얘 셋 중에서 나오는 건데 쟤만 비교 표현이랑 붙어 있어요. 그걸 놓치지 않고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도표에서 뭐가 나오냐면 배수사가 나타나는데요. 배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얘는 몇 배 하는 말인데 얘는 숫자에다가 뭘 붙여서 쓰냐면 times라는 말만 붙였으면 됩니다. 얘도 역시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비교 구문하고 붙어서 나오니까 몇 배 많다, 몇 배 적다 이런 말만 읽을 수 있으면 되겠죠. 2배는 2times라고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times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다른 말로도 많이 쓰여서, 우리말에 두탕 뛰다, 양다리 걸치다 이런 말로 쓰여서 이 2배라는 말은 2times라고 쓰지 않고 가수 이름을 쓰죠. twice라고 이렇게 씁니다. 잘 아시겠지만 3배라고 쓰면 얘도 triple이라는 말도 쓰고요. 3배부터는 3times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얘는 이제 공부할 게 없어요. 숫자가 붙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얘는 triple이라는 말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배라고 쓰면 quadrupl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단어 쓰지 않고 여러분 보는 시험에는 전부 이렇게 숫자 붙여서 나오니까 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역시 둘 다 동일하게 비교 표현에 붙어서 나오는 거니까 얘만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핵심은 비교가 되는 건데,
이 비교를 읽을 때 평상시에 뭐 여러분이랑 저랑 공부하면서 많이 얘기 드렸던 거지만 more than, less than 이라는 비교급 표현을 못 읽는 학생들은 잘 없거든요. 근데 as is는 나오면 뭐가 조금 얘네들하고 섞이거나 이러면 틀리는 학생들이 나오더라고요. as is는 A하고 B하고 서로 비교를 할 때 뭘로 비교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A하고 B하고 어떻다라고 보는 거냐면 서로 같다라고 보는 게 이 as is 구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해석할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면 편하시냐면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거고요. B가 나오면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린 것처럼 해석할 때는 그냥 쭉 읽어가세요. 여기까지 읽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 있는 as를 읽지 말아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as B를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얘를 B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해석은 이렇게 하면 더 편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 문법적인 구조를 이용해서 A하고 B하고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You are as tall as me 라고 이렇게 쓰면 그러면 쭉 그대로 읽어서요. as 없다고 생각하시면 너는 크다라고 읽고 나만큼 크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표하고 비교를 해볼 때는 you하고 me하고 뭘 비교하는 거냐면 키를 비교하는 건데 같다고 보는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어렵지 않죠? 자,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이 뭐만 안 헷갈리면 되냐면 as 앞에 여기 나오는 배수사 같은 말들이나 분수가 들어갔을 때 얘네들만 안 틀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twice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as tall as me 라고 나오면 읽을 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as 빼고 너는 2배 크다라고 읽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you하고 me하고 키를 비교했는데 얘가 2배 크구나라고 문법적인 구조를 이렇게 보셔도 돼요. 됐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런만 빠뜨리지 않고 앞에 붙어 있는 분수나 배수사하고 비교 표현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주의를 하신다면 여기 있는 as 대신에 뭘 써도 똑같냐면 so를 써도 똑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so는 주로 언제 사용이 되냐면 얘는 앞이 부정어가 있을 때 주로 사용이 돼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특히 설명이 괜히 복잡해지나? 이 부정어 주어가 붙으면 100% 무조건 so로 바꿔야 되거든요. as를 쓰면 안 되는데 어찌됐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실 때는 so가 as하고 같다고 생각하셔서 이 자리에 so as가 나오는 것도 똑같이 as is처럼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로 부정문일 때 사용이 되죠.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나머지는 비교는 틀릴 게 없겠고요. 일반적으로 읽기를 할 때도 그래서 예를 들어 as much가 나오면 얘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냐면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A가 B보다 많다라고 읽어버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뭘 비교하냐면 양을 비교한 것일 뿐이에요. 이 자리가 만약에 many가 들어온다면 얘는 수를 비교한 건데 A하고 B하고 수나 양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얘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B만큼 많다라는 얘기이지 얘가 A가 B보다 많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도표 문제는 그다지 틀릴 가능성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물론 twice나 이런 게 붙으면 더 많다라고 해야죠. 여기다가 half as much as B라고 하면 A가 그러면 B에 뭐가 돼버리는 거냐면 절반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만 실수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도표 문제에서 여러분이 제일 가장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될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60%라는 말이 나왔을 때 60%라는 정답률이 나왔다는 게 바로 뭐였냐면 전치사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였는데 이 전치사가 to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수치가 나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by가 사용이 되고 수치가 나왔을 때 얘를 잘못 읽어서 학생들이 저걸 틀려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to라는 놈을 쓰면 전치사 to의 성격 그대로 이 숫자로 가는 거거든요. 숫자까지 가는 건데 밑에 나오는 이 by를 쓰게 되면 by는 이 숫자만큼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요, 그 판매량이 쭉, 길게 안 쓸게요. 그냥 decreased 줄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판매량이
to로 줄었어요 라고 해서 20이 나온 경우하고 by 20이 나온 경우는 얘는 완전히 다른 게 되는 거겠죠. 앞에 있는 만약에 판매량이 100이었다면 20으로 줄었다라고 하면 판매량이 얼마가 되었다는 얘기냐면 20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by 20이 되면 뭐가 되냐면 얘는 80이 되는 거예요. 비교할 때도 얼마만큼이라는 말로 by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by 뒤에 뭐가 나오면, 수치가 나오면 이때는 요 말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하나 나오면 틀리는 학생들이 있고요. 자, 이게 보기가 두 군데에서 이 to하고 by가 사용이 됐을 때는 애들이 틀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답이 두 개가 되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이게 딱 보기에 한 번 사용이 됐을 때 정답률이 뚝 떨어진 건 to하고 by로 구별을 못해서 정답률이 떨어졌던 거죠. 또 하나가 얘는 조금 오래전 일이긴 해요. 그래서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 뒤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는 했었는데, 어떤 단어를 좀 조심하시냐면 갭하고 difference라는 단어를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단어였냐면, 이게 실제 수능의 시험에 나왔을 때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을 나타내는 표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표가 쭉 임금 비율이 쭉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여성의 격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임금 비율이 남자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이 올라가면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남자의 임금을 100으로 놨을 때 여자의 임금이 50에서 90이 되는 거라면 여자의 임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니까 그 차이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갭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잘못 읽어가지고 와장창하고 무너졌던 문제가 예전에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까지만 주의해서 보시면 도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셨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도표 문제 잘 안 틀리지만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틀리면 너무 억울한 문제니까 그 중에 주의할 것들을 한번 다뤄본 거고요. 그러면 네, 딱 한 문제 있는 거니까 뭐 예의상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죠. 수능 30년 역사에 복수 정답이 인정이 된 적이 딱 한 번 있었거든요. 영어가. 물리는 2번 있었고요. 이렇게 출제 연수가 작은 과목들이 사고를 좀 자주 치긴 하죠. 근데 영어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도표였어요. 문제 제기한 학생이 승리했죠. 그게 학교 내신 같았으면 안 받아줬을 텐데, 이게 수능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준, 뭐였냐면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게 아니라 사실 맞기는 한 거죠. 퍼센트 포인트라고 썼어야 되는데 퍼센트라고 써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그 실수를 하지 않지만, 그래갖고 그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수능에서 도표 문제가 어이없이 저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가볍게 한번 해석하고 지나가 볼게요. 자, 위에 있는 테이블 표는요, 뭘 보여주냐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보여줍니다. 2015년도 기업에. 자, 그 다음에 the sector는 이 generated plastic waste를 발생시키는 섹트가,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섹트는 포장 분야였고, 그 다음에 이 뜻은 알아두셔야겠죠. account for 이라고 하면 얘가 설명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얘가 도표에서 나올 때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보셔야죠. 얼마를 차지하다라는 말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46.69%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되는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의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텍스타일 섹터는 직물 분야는 약 3,80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전체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12.58%가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컨슈머라고 institutional 프로덕트 섹터가 3,700만 톤의 플라스틱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양은 이렇게 읽을 때 2배보다 더 많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2배보다 더 많은 거죠. 뭐에 2배 더 많냐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그것보다 2배 더 많은 겁니다. 다음에 이 트랜스포테이션의 수송 분야가 발생시키는 것보다 말이에요. 다음에 전기나 전자의 섹터가, 자 그러면 여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just는 우리말로 딱 꼭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사실 해석할 때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as much plastic waste라고 나올 때 여기 much는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라고 그랬죠. 얘는 그냥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양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양이 똑같은 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As the building and construction sector가 하는 것과 똑같은 양의 플라스틱 웨이트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 각각의 섹터들은 8.6%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의 8.6%를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 only 1 million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어디에 쓰냐면 industrial machinery 섹터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자, 이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0.5%보다 이번에는 적은이죠. 많은이 아니고 전체 플라스틱 발생 폐기물의 0.5%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뭐 도표 문제는 이제 틀리는 게 아니니까 한번 그래도 주의할 요소들만 확인해 봤습니다. 분수 확인해 두시고 배수사, 그 다음에 전치사 표현 조심하는 것, 그 다음에 갭이나 디퍼런스라는 단어 나왔을 때 그건 조금 주의해서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안내문도 뭐 특별하게 얘기 드릴 건 없는데, 안내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다면, 이게 안내문에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 얘도 보기부터 먼저 보세요. 보기부터 먼저 보시고, 이 보기의 순서가 위아래를 뒤집는 경우는 없어요. 즉 순서대로 1번부터 쭉 내려가면서 5번까지의 보기들이 등장하니까 얘를 보고 위에서 찾는 방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물론 다 읽게 됩니다. 안 읽지는 않으나 위에 읽어 나갈 때 창과 비가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출품 분야가 나오는 부분에서 멈춰서 쟤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서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내용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보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 얘도 두 문제 다 뭐 실수만 안 하면 틀린 문제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도 그냥 가볍게 한번 확인해서 풀어보기만 하죠. 거의 뭐 보너스로 점수 주는 문제 아닙니까? 한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죠. 예를 들어 보기 1번에 이제 참가비 항목이 근데 쭉 읽어 내려가면 위에 이 줄 참가비하고 관련 없잖아요. 그러면 지나가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no entry fee라고 했으니까 참가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출품 분야가 세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 그 submission 캐테고리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얘 두 가지니까 얘 잘못돼 있고요. 세 번째 입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는 나지 않을 거다, 이 부분을 찾는데 여기 보시면
winners는 웹사이트에 포스팅이 되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통지도 winners에게 발행이 될 거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개별적인 부분을 보내준다라고 했으니까요. 개별 통지를. 그러면 보기 3번도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사진 편집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no photo editing이 is allowed라고 해서 사진 편집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 4번이 답이 됐죠. 그러면서 하나 보실 게 끝까지 다 읽고 싶게 만드는 게 출제자들의 심리입니다. 이게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도 그렇고 이 뒤에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도 그렇고 도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순서 삽입 문제도 그렇고 앞부분을 읽었는데 답이 나와버리는 건 출제자들이 별로 원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컷 만들었는데 지문을 안 읽고 앞부분을 갖고 답을 쓰는 건 출제자 입장에서는 잘한 출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답이 되는 놈들은 이렇게 뒤로 밀려가죠. 그래서 1, 2번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1, 2번을 쓰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1번을 출제자가 그날 뭐 기분 나빠서 1번을 답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후반부로 가서 답을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출제자들의 심리가 되는 거여서 예를 들어 3번이 답이 되더라도 여기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고요. 쭉 번호가 내려가서 지금 4번의 위치도 굉장히 멀잖아요. 나머지 보기들을 하나의 항목당 하나씩밖에 안 두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읽을 때 뒤쪽을 좀 더 주의해서 보는 것, 그 다음에 앞쪽이 정답이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혹시 잘못 읽은 건 아닌가 라는 거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보기도 1인당 출품 사진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게 마지막 항목이겠죠. 자, 거기 보면 for per student이라고 해서 학생당 4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거겠죠. 자, 바로 이어서 일치불일치 가겠는데요. 일치불일치와 관련해서도 얘도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저희 수능 초창기에는 일치불일치도 추론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뒤에 깔려있는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언젠가부터 일치불일치 문제는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적 이해 영역. 즉 얘는 여러분이 머리를 쓰는 건 필요 없고 지문하고 보기하고의 정확한 번역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만 해보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자, 얘는 그러면 이제 뭐만 한번 따져보냐면 자주 보기로 등장하는 놈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보기로 잘 바뀝니다. 얘는 틀릴 건 없죠. 그러니까 숫자를 잘못 쓰거나 아니면 숫자가 있는 부분에 위아래 문장하고 연결을 해서 다른 이야기를 써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나타나면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숫자 관련해서는 보기로 나오는 건 많이 봤는데 답이 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이거 뭐 틀릴 보기가 아니잖아요. 딱 한 명 안타까운 청춘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걔는 왜 틀렸었냐면 18세기가 1800년대라고 알고 있는 안타까운 애가 있었어요. 그럼 뭐 어쩌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지, 그죠? 18세기 1700년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틀리는 애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뭐가 나오는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부정어입니다. 얘 많이 쓰이거든요. 자, 부정어라고 하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little이라든지 그 다음에 few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부사 부정어 중에 hardly나 그 다음에 scarcely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보기로 반드시 바뀌는데 거의 대부분 보기로 바꿔놓는데 당연히 소수로를 반대로 해석해 두죠. 나타나면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 두신다면 서술어를요, 즉 서술되고 있는 내용을 반대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반대로 바꾸는 것. 자, 모든 보기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좀 이따 같이 보기 하나만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뭐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냐면 혹시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타났을 때 이 단어의 뜻이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다른 방식으로 뜻을 바꿔서 보기를 만들려거나 이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서술어나 이거 보기 보면서 얘기하면 더 쉽습니다. 저거 두 가지만 주의해서 보시는데 얘는 제가 여러분한테 문제를 풀 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보기를 먼저 읽고 푸세요. 보기를 먼저 읽으면 여러분 한국어를 읽는 게 워낙 빨라서 얘가 5초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걸리는 게 아니어서 5초를 걸려서 읽으면 위에 지문을 읽는 시간을 5초보다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기부터 먼저 읽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지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얘도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없어요. 시험지가 두 가지 종류잖아요.
앞사람하고 나하고 보기 순서가 바뀌거든요. 앞에 앉은 사람이랑 그러니까 가형, 나형이 A형, B형이 문제는 똑같은데 보기의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앞사람 걸 보고 쓰거나 이런 걸 못하게 만들어 두는데 그 보기 순서를 못 바꾸는 문제가 있죠. 이런 애들은 못 바꿔요. 왜냐하면 바꾸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보기를 바꿀 수 없는 거죠. 얘네들도 좀 전에 도표 문제처럼 철저하게 순서대로 보기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도 그렇지 않은 경우 없었어요. 그래서 읽다가 그리고 그 도표 문제와 마찬가지로 1, 2번이 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거의 대부분 3, 4, 5번이 답이 되죠. 100%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봐서 잘 모르겠는데 1번하고 4번하고 헷갈리면 그때는 4번 쓰는 게 현명한 거라는 얘기죠. 근데 뭐 틀리는 문제가 아니지만 요즘은. 자, 그래서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데 만약에 1번을 찾아서 1번과 관련 없는 내용이 있는 부분이면 지나가도 좋습니다. 물론 해석 다 하게 됩니다. 해석 안 하고 지나갈 수 없는데 시험을 볼 때 하다가 만약에 모르는 내용이면 이게 나중에 내가 다른 게 답을 찾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신 있게 지나가 버리시면 됩니다. 보기를 바꿀 때요. 예를 들어서 이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학위를 받았다가 아니라 여기서 뭐 다른 걸 받았다 이런 보기를 맞는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다가 되든지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이 3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되든지 근거한다고 믿지 않든지 이런 보기를 만드는 거지. 여기다가 뭐 그런 마인드는 출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다르게 되었을 때 이런 식의 보기는 없는 거라고요. 출판됐을 때 인정받지 않았다라는 놈이 답이 되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연구가 아니라 한 가지 연구만을 계속하든지 계속 안 하든지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은 지적 업적을 그 다음에 기리든지 안 기리든지 여기를 심리학자가 아니라 생물학자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가 혹시 이거 아니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역시 할 필요 없는 거죠. 차라리 모르는 단어면 그냥 여기 주어져 있는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버리면 되니까 보기를 한번 쭉 읽고 출발을 하시면 지문의 절반 보고 가는 거예요. 지문의 절반을 그냥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가면서 이 부분하고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지 보기 1번, 2번, 3, 4, 5번을 순서대로 지문하고 비교해서 확인하면서 푸시면 훨씬 더 수월하고 정확하게 그래봤자 두 문제 합쳐서 한 30초 정도 줄일 건데요. 근데 사실 생각하면 30초가 어딥니까, 그죠? 그래서 보기부터 먼저 읽는 게 문제를 훨씬 수월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참 유형이랍시고 한번 다뤄야 되면 안 하기도 뭐하고 심경 목적 이런 것도 그래요, 그죠? 옛날 요즘 수학 말고 옛날 학력고사 수학으로 치자면 꼭 집합 같은 안 하기도 그렇고 하고 있으면 참 재미없고 그렇습니다. 1871년도 잉글랜드의 랭커셔에서 태어나서요. 이 윌리엄 맥도웰은 자신의 자취를 남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실험 심리학과 그 다음에 생리 심리학에서 자신의 자취를 남겼습니다. 보기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니 신경 안 써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설령 몰랐더라도
얘가 이 단어가 학위가 아니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걸 묻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내추럴 사이언스 분야에서 자연과학 분야에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나서 얘는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인간 행동에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degree라는 단어는 자주 나오니까 외워두세요. 모르시는 분은 학위라는 단어도 되고 뭐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도 되죠. 그래서 온도의 몇 도 몇 도라고 할 때 그걸 degree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믿었어요. 인간의 행동이 뭐라고 믿었냐면 기반하고 있다. 세 가지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믿었죠. 보기 2번 내용이죠. 그래서 지성이나 그 다음에 감정이나 그 다음에 will, 의지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얘기군요. 여기는 명사로 쓰였으니까 조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의지가 되는 거겠죠. 근데 얘가 명사로 쓰일 때 또 하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유언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심심찮게 쓰이는 단어거든요. 굳이 구별을 내드리자면 차이가 의지는 셀 수 없는 거여서 그냥 will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셀 수 있는 거여서 앞에 관사 어가 붙어서 나옵니다. hardworking scholar여서요. hardworking scholar여서 얘는 academic position을 학문적인 위치를 누렸죠. In several universities in England, 영국에 있는 여러 대학에서 학문적인 지위를 누렸다라는 얘기는 여러 대학교에서 연구직 교수직을 수행했다라는 말일 거고요. 그는 또한요 많은 책을 썼죠. 이 심리학과 관련된 많은 책을 썼습니다. 뭐를 포함해서냐면 사회심리학 입문이라는 이런 책을 포함해서요. 지문에 보기에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1920년에 그룹 마인드는 보기 3번이었습니다. 얘를 발행을 했고요. 자, 얘는 opposing 반대하는 책이었는데 기계적인 해석을 반대하는 거였죠. 인간 행동에 대한 기계적인 해석을 반대하는 책을 발행을 했고 이 그룹 마인드는 poorly received라고 해서 그 보기가 정답이 됐던 거죠. 자, 발행이 됐을 때 아주 나쁜 평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좀 실망을 했고요. 그래서 걔는 그 미국으로 가서 그 다음에 같은 해 그 책이 발행됐던 같은 해 미국으로 가서 요런 게 보기로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다음에 책이 발행됐던 다음 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긴 해요. 그럴 때 보고 실수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그거 역시 보기에서 정확하게 찾아서 보려고 하면 되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7년 뒤에 두크 대학으로 갔고 거기서 뭘 만들었냐면 디파트먼트는 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직장이면 회사면 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심리학과라는 걸 만든 사람이군요, 이 사람이. 그리고 계속해서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원래 심리학이라는 게 학문이 생긴 지가 이제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학문이어서 독자적인 영역이 된 게 이 사람은 이제 심리학의 아주 선두주자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책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이 celebrate이라고 하면 얘가 아주 높이 사고 인정하고 기리는 걸 celebrat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을 celebrity라고 그러죠. 유명인사, celeb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성취를 높이 기리고 있습니다. 네, 뭐 쉽습니다. 이번도 한번 풀어보죠.
얘는 보기 2번이 답이 되는 흔치 않는 경우였습니다. 1909년도에 이 버지니아 파가라는요, 이 사람은 나중에 수능 마치고 기회 되면 이 사람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멋있는 여자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뭐 지금 지문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렇게 의대 여자들을 입학 자체를 시켜주지 않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뚫고 들어와서 그 분야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는 일대기가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로 씩씩하고 아주 배울 점이 많은 분입니다. 1909년도에 이렇게 버지니아 파가르는요, was determined to succeed, 성공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 메디슨 분야에서, 의학 분야에서 자기가 성공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succeed in 이라고 쓰는 건 성공하다인데, 이 전치사를 succeed in 이라고 쓰지 않고 succeed to 라고 쓰면요, 얘는 성공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얘는 연속하다, 계승하다, 이어지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어휘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단어거든요. 실수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형용사, 명사 자체가 위에 거하고 달라요. 얘는 형용사로 쓰면 successful 이라고 쓰지 않고, 얘는 successive 라고 써서 연속하는, 이어지는 이라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succession 이라고 쓰면 얘가 그래서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연속, 계승이라는 뜻이 되죠. 성공한다 라고 썼을 때는 in을 쓰는 거고요. 저만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정리해 보면 얘는 형용사를 이렇게 씁니다. successful 이라고 쓰면 얘가 성공하는, 성공적인 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명사 success 아실 거고요. 그래서 왼쪽 편에 있는 연속이라는, 계승이라는 단어하고 헷갈리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얘는 동사일 때는 전치사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저런 단어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도 몇 개 있죠, 그죠? 예를 들어 engage in이면 참여하다인데 engage to면 약혼하다 이런 말 되잖아요. 그렇게 전치사로 단어가 많이 달라지는 것 잘 기억해 두세요. 실수하지 않게. 자, 그리고 의대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internship을 마쳤습니다. in surgery라는 단어는 외과예요. 뭐 저런 걸로 이제 시험에 내지는 않으니 외과에서 internship을 마쳤고, 자, 하지만 곧 알게 되는 거죠. 뭐냐면 employment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자기가 채용의 선택이 제한되어 있다. 즉,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번에 이제 1대2 같은 거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 시절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뭘 받아주지 않냐면, 여자 외과 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사가 외과가 쉽게 수술하는 집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서 자기가 뭘 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이 부분을 이제 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I've got to try something new. 뭐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자, 결국에 어디에 자기 노력을 집중하게 됐냐면 anesthesiology라고 하면 마취학입니다. 그래서 마취학에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저 분야가 당시에 그닥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 분야에서, 근데 그것도 뭐 쉽게 된 건 아니었고, being denied several times를 거절당한 뒤에, 여러 번 거부된 뒤에 걔가 어디로 받아들였냐면 훈련 프로그램에, 마취학의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아프카르가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런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마취가, 그 다음에 given to라고 하면 얘가 마취를 꾸민 말이겠죠. 엄마에게 주어진, 즉 산모에게 주어진 건데 in labor이라는 말은 진통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출산과 관련된 단어 중에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된다면, 하나 deliver이라는 단어가 얘가 출산하다, 분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그래도 뭐 가끔씩 보는데 be in labor, 이게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니죠. 자, 이렇게 쓰면 얘가 진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는 그러면 이제 in labor mothers가 되니까 진통 중인 그 산모들이 되는 거겠죠. 산모들에게 주어진 마취가 affected babies 이렇게 됐겠군요. 아기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자, 그 다음에 during this time,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자, 이때 그래서 이 아프카르가 뭘 만들어냈냐면 아프카르스코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 아프카르스코어는 메소드 방법입니다. 뭐 하는 방법이냐면 신생아에 새로 태어나는 아기의 건강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according to the method, 이 방식에 따르면 의사들은 뭘 고려해야 되냐면 5가지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가 포함이 되냐면 심장박동이나 그 다음에 자발적 호흡 노력이라고 하죠. 자발적 호흡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5가지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 아이를 살펴볼 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뭐를 포함해서 많은 상을 받았냐면 얘는 honor라는 단어는 명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예 박사학위가 되는 거예요. 자, from 뭐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냐면 1964년도 이 펜실베니아 그 여성 의대에서 그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1973년에는 올해의 여성으로 선출이 되었죠. 이렇게 of the year 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자면 올해의 여성, 이런 우리가 주로 상 줄 때 쓰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대종상 이런 거 영화 배우 영화제 이런 거 할 때 그 남자 배우상 이런 거 줄 때 이제 the actor 이렇게 주잖아요. 나무주연상 이렇게 주면 the actor of the year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 해라는 이 더가 딱 정해진 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게 올 한 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어른들 왜 횟집 같은 데 가면 오늘 뭐가 좋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오늘의 추천 요리 뭐 이런 말을 쓸 때도 똑같이 그러면 the recommendation of the day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이 좀 올라나? 그러니까 요 말이 그런 말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 분야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이 된 거죠. Ladies Some Journal에 의해서 과학 분야의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일치 문제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많이 할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럼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도 설명을 마쳤습니다.